다정한 성격은 좋을까요? 정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신가요? 다정하다는 것은 나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다정하다면 차라리 무심한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심함이 필요한 이유, 너무 다정하면 절대 안 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무 다정하면 자신에게 소홀해진다. 너무 다정한 나머지 타인의 요구를 항상 우선시하면 자기 욕구를 무시하게 된다. 친구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흔히 그들의 요청에 기꺼이 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자신의 필요는 점점 뒤로 밀리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이 자주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힘든 것은 둘째 치더라도 자신의 업무마저도 소홀해질 수 있다. 결국 자신의 발전과 성장은 멈추고 타인의 요구에만 매달리게 된다.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다정함은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 다정함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서적인 피로감이 쌓인다. 남을 돕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자신을 소홀히 한 채로 지나치게 타인에게 헌신하다 보면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다. 친구나 가족의 문제를 항상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면 정작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는 지쳐 있을 수 있다. 다정함은 자신을 보호하면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라. 두 번째, 너무 다정하면 우울해진다. 인간관계에서 다정함이 지나치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감이 생긴다. 이런 압박감은 계속해서 우울감을 유발하고 불안감이 생기게 한다. 다정한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려다 보니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압박감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 압박감이 지속되면 결국 그것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정함이 오히려 자신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다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 우울감을 느끼기 쉽다. 이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분을 우선시한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다정한 사람은 이를 참아 넘기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억압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결국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이는 내면에서 계속 억눌리게 되고 심리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다정함이 오히려 자신을 감정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너무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세 번째, 너무 다정하면 무시당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너무 다정한 성향을 지닌 사람은 종종 남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며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본다. 이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정함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정함은 오히려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다 받아주고 자신의 일은 뒤로 미루면서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너무 다정하기만 한 나머지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결국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타인의 요구를 언제나 수용하려는 마음가짐은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는 자신을 무시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너무 다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너무 다정하면 인간관계가 고통이 된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받고 이해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오히려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친구, 연인, 가족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까워지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지나친 밀착은 오히려 갈등과 불화를 야기할 수 있다. 너무 가깝고 너무 다정하기만 하면 인간관계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커진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하게 담담할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좋아진다. 다섯 번째, 담담할수록 더 잘 전달된다. 인간관계에서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은 감정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에게 우리의 진심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은 우리의 말보다는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본래 전하려던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 담담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더 차분히 받아들이고 그 본질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담함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명확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담담함은 인간관계에서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섯 번째,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마라. 너무 다정하고 너무 친절하게 해봤자 모두를 맞출 수는 없다. 인간의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 때문이다. 사람들은 각자 고유의 성격과 신념,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의견과 충돌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어떤 사람은 타인을 도와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나 행동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자아를 희생하게 만든다. 각 사람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희생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는 노력은 감정적인 소모를 초래한다. 인간관계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감정적으로 고갈되기 쉽다. 특히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과도하게 배려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모든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모든 상황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다 보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잃게 되고 이는 결국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받아들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사람 간의 관계는 원래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이다. 일곱 번째, 지나치게 다정하면 호구가 된다.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무심해야 호구가 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은 착한 것과 호구 같은 것을 구분한다. 착함과 호구라는 용어는 흔히 혼용되곤 하지만 사실 이 두 개념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이 두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는 동시에 배려심 넘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반면 호구라는 용어는 자기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무조건 순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쉽게 이용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자신에 대한 존중의 결여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착함과 강함을 겸비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적절히 지키는 방법을 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착함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배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도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직, 공정, 배려와 같은 덕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일한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착함은 결코 약함이나 타인에 의한 이용당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진정한 힘에서 비롯된다. 8번째, 지나치게 다정하면 이용당한다.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남을 이용하려는 교활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손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주고 남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해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워한다. 비록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싫고 힘들다는 티를 드러내지 않고 발벗고 나서 남을 도와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성격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들며 언젠가는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순수한 마음과 선의로 상대를 도우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예라고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한 부탁이 올바른 부탁인지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지 내가 들어주어도 되는 부탁인지를 천천히 판단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인지를 판단하고 만약 무리하다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탁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탁은 말 그대로 부탁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고 부탁의 내용이나 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부탁을 거절한다 해서 서운한 태도를 보이거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나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니 정리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에 부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라. 거절을 미안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마라.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 위로하는 표현은 괜찮지만 너무 미안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이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기 난감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이라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거절해도 괜찮다. 이런 기준에 의한 거절은 미안한 것이 아니다. 무리한 부탁을 계속하는 상대방이 무례한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만일 내가 상대방을 돕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의 의도가 의심스러워지면 즉시 도움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9번째, 지나치게 다정하면 굽혀야 한다. 지나치게 다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를 보고 자기 자신을 굽히기 마련이다. 조금은 무심한 사람이 된다면 자존심을 굽혀가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로 나를 가르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라.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한들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애당초 타인의 견해 따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역시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천박한지, 견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하찮은 생각들이 있는지 알고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 따위는 굳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훌륭한 인물을 깎아내리고 뒷담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10번째, 모두에게 착할 필요는 없다.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내 사람에게만 착하면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에서 조용해 보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내 사람에게는 한없이 착하지만 적에게는 가차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수가 적고 평소에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다가도 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내 사람이 무언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말수 없고 조용해 보이던 이미지와 다르게 자신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닥친 일을 해결하곤 한다. 여기서 내 사람이란 평생 함께 어울려야 하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사람들이 말 수 없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조용한 사람이면 약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해 먹어도 탈이 없을 것 같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못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든 간 실제 모습보다 훨씬 약하게 보며 만만한 상대로 생각한다. 착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부분 양보하고 누군가 시비를 걸어도 웃으면서 피하기에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된다. 조용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정당한 대가라면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닌 자기 몫을 먼저 챙길 줄 안다. 남의 것은 절대 탐하지 않지만 정당한 몫에 대해서는
먼저 양보하지 않는다.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가족, 자기 동료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그 무엇보다 먼저 챙긴다. 대가가 부당하다면 정당한 요구도 하고 논리적으로 거절도 한다. 나와 내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말 다툼이 일어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의 가족이었으면, 저 사람과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자기 사람을 챙긴다. 물론 갈등이라는 것은 없으면 좋고 남들과 다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고 혹시나 해코지를 할까봐 불안하기도 하다. 못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나눠야 할 때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고 착한 사람이 피하기를 기다렸다가 아니다 다를까 낼름 자기 몫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는 그냥 약간의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급급하니 별 다른 노력 없이도 스트레스 없이도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못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갈등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쉽게 얻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착하지만 함부로 대하기 힘든 사람은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지 부당한지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상대방의 말이 어느 정도 우기는 것이 있더라도 이치에 어느 정도 맞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며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고 내 사람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이들은 갈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갈등이라는 것을 오히려 해결책으로 쓰기도 한다. 또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기는커녕 기회로 삼는 모습은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람들에게도 든든한 모습으로 보여지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갈등이라고 해서 욕설을 하거나 주먹 다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바른 태도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하더라도 냉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라. 대외적으로 조용해 보이고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 이미지로 인해 만만하게만 비춰졌던 사람이 차분한 어조로 정당하게 요구한다면 속으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도 있다. 상대를 대할 때도 굳이 긴장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갈등만 일으켜도 알아서 물러났기에 긴장할 일이 없었지만 갈등이 일어나도 크게 상관하지 않으며 긴장하지 않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못된 행동을 하는 상대방이 긴장하게 된다. 자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에 갈등이 먹히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밥그릇만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지만 내 사람에게 오는 피해를 막아주고 내 사람 것까지 챙기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에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모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저 사람은 나서면 무서워. 얌전해 보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은 더 다가오고 못된 사람들은 멀어지려고 하기에 인간관계는 더 좋아지는 것이다. 무심함이 필요한 이유. 너무 다정하면 절대 안 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이 지혜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